한국에 저급한 가전제품을 누가 사서 써? 여기 한국을 무시하는 한 일본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일본 제품은 자부심이자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집에 있던 토시버 TV에서 충격적인 스티커를 본 후 삼성 TV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일본 제품을 평생을 믿고 사용하던 그녀가 이제는 일본 제품은 거짓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까지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사오신 날을 기억해요. 제가 겨우 8살이었지만 아버지의 눈에 담긴 설렘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큰 상자를 두드리시며 미유야, 이것 좀 보거라. 이건 일본 제품이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품질의 제품이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이름은 사쿠라 미유이고 도쿄에서 34살의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교외의 소박한 아파트에서 자라면서 저는 일본 제품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수하다는 한 가지 확실한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저희 집은 마치 일본 기술의 전시장 같았어요. 주방에 있는 패너사닉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 식사가 준비되면 기분 좋게 삐 소리를 내던 샤프 전자레인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업무에 사용하시던 토시버 노트북까지. 모든 제품들은 단순한 가전제품을 넘어 우리 국민 자긍심의 상징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일본산 알람 시계의 부드러운 종소리에 눈을 뜨곤 해요. 그 소리는 전통 그림으로 꾸며진 벽에 반사되어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기지개를 켜며 슬리퍼를 신고 주방으로 향해 아침차를 준비했어요. 제 아파트는 크지 않지만 곳곳에 부모님 집처럼 일본 가전이 자리 잡고 있어요. 거실 구석에는 깔끔한 검은색의 토시버 텔레비전이 있고 가까운 선반 위에는 소니 사운드 시스템이 자리해 있으며 주방에는 샤프 전자레인지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모두 일본 브랜드로 저에게는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어머니께서는 전자제품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으시며 일본산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라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보험회사 사무실에서는 컴퓨터의 윙윙거림과 둔탁한 키보드 소리 속에서 점심시간마다 전자제품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어제 점심때 가장 친한 직장 동료 케이코가 새 세탁기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저는 망설임 없이 패너사닉 제품을 쓰라고 말했어요. 함께 있던 탄카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가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왜 다른 걸 쓰겠어요? 라고 동의하셨어요. 저는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브랜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텔레비전 광고에서 보기도 했고 매장에서 제품들을 본 적도 있죠. 그들은 밝은 디스플레이와 화려한 기능을 자랑하지만 제 생각에는 단지 저렴한 장점뿐이에요. 저는 점심을 먹으며 가끔 한국 제품도 괜찮을 수 있지만 그들은 전자제품에 대한 역사는 우리에게 비교할 수준이 아니지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국제뉴스에서 일본 기술이 언급될 때마다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벅차올랐고 저는 제 자신보다 더 위대한 장인 정신과 혁신의 전통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어젯밤에는 일본 제조업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는데 작업자들의 정교한 동작과 꼼꼼한 품질 검사, 그리고 완벽을 향한 마음가짐이 제가 늘 믿어온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었어요. 카메라는 로봇과 인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하는 공장 바닥을 비추었답니다. 일본산 컵으로 뜨거운 녹차를 마시며 저는 이런 기술이야말로 일본의 우월함이자 우리를 독보적인 국가로 만들어준 이유야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 아파트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으로 은은하게 빛나고 있어요. 바깥의 도쿄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어둠 속에서도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저희 집을 채우고 있는 것과 같은 브랜드의 전자제품 광고가 건물에 번쩍이며 보였어요. 저는 매일 밤 제 신념에 확신하며 잠들어요. 결코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혹여나 바뀔 수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어요.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기차는 꽉 차 있었어요. 저는 신문을 읽고 있는 한 사업가와 큰 헤드폰을 낀 한 학생 사이에 끼어 서 있었답니다. 흐릿한 창밖으로 도쿄의 콘크리트와 네온 불빛이 번쩍이며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은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주말에 믿음직한 토시버 TV로 본 드라마가 계속 생각났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야마다 씨의 책상 근처에 사람이 모여 있었거든요. 야마다 씨는 저보다 5살 어린데 늘 최신 유행을 쫓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며 모두를 흥분시켰어요. 무슨 일인가요? 저는 제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야마다 씨는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어요. 이번 주말에 새 삼성 TV를 샀거든요. 사진 좀 보세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한국 브랜드의 TV가 일본 가정에서 쓰인다고요? 정말요? 한국 브랜드라니.
저의 놀라움이 목소리에 묻어났어요. 야마다 씨는 이어 설명했어요. 네, 게임하기에 정말 훌륭해요. 정말 완벽하게 보여줘요. 게다가 전원을 켜면 화면이 순식간에 켜져요. 예전 TV는 정말 오래 걸려서 스트레스였는데 말이죠. 저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별 말을 잇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이런 건 오래가지 못할 거야. 한국 제품은 늘 그렇잖아. 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동료들 사이에서 한국 제품에 관한 이야기가 잇따르기 시작했어요. 케이코 씨는 LG 무선 이어폰을 구입했고 탄카 씨는 삼성 냉장고를 고려 중이었어요. 심지어 우리 부서장인 나카무라 씨조차 아들이 한국산 게이밍 모니터를 샀다고 언급하셨어요. 나카무라 씨는 커피를 마시면서 화질이 정말 뛰어나요. 어른이 된 저도 다시 게임을 하고 싶게 만들 정도예요.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웃음을 지으며 동참했지만 속은 불편했어요. 모두가 우리의 일본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잊어버린 걸까요? 그러던 어느 비오는 화요일 저녁 재앙이 닥쳤어요. 좋아하는 요리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7년 된 토시버 TV가 갑자기 검게 변했어요. 화면은 한두 번 깜빡이다가 완전히 꺼져버렸고 어둠과 침묵만 남았어요. 저는 전원을 뺐다가 다시 꽂고 연결 상태도 확인해봤고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옆을 가볍게 두드리는 방법도 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믿어왔던 일본 TV가 저를 배신한 셈이었죠. 다음날 별다른 조사 없이 온라인으로 새 토시버 모델을 주문했어요. 토시버니까 믿고 사도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일 후 배송 트럭이 제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어요. 배송기사께서 거대한 상자를 들고 힘겹게 오다가 마치 인사라도 하듯 제 거실에 내려놓으셨어요. 저는 1시간가량 모든 연결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며 설명서를 꼼꼼히 따랐어요. 드디어 전원을 켰을 때 토시버 로고가 나타나고 밝고 다채로운 홈스크린이 펼쳐졌어요. 이것 봐. 이게 바로 일본의 수준 높은 품질이지. 저는 비어있는 제 거실에 혼잣말을 건넸어요. 그러나 그날 저녁 TV를 사용하면서 작은 문제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리모컨 반응은 느렸고 메뉴 시스템은 투박하며 구식 느낌이었어요. 설정을 바꾸려면 버튼을 너무 많이 눌러야 했어요. 저는 스스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라며 스스로를 달래려 했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 전에 TV의 검은 화면에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부드러운 천으로 닦다가 우연히 뒷면 라벨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메이드 인 차이너였어요. 눈을 의심하며 여러 번 확인했지만 확실히 라벨에는 메이드 인 차이너라고 인쇄되어 있었어요. 이럴 수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점심시간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아 휴대폰으로 토시버 TV 제조를 검색했어요. 그때 알게 된 사실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토시버 TV 사업부는 몇 년 전 중국 회사에 매각되었고 단지 일본의 이름과 평판만 사용하면서 모든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검색해보니 샤프는 대만 회사에 패너사닉 제품 중 상당수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믿어왔던 부모님께서 의심 없이 신뢰하라고 가르쳐주신 일본 브랜드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 산 일본산 TV 앞에 서서 메이드 인 차이너라고 적힌 TV 보며 스스로 어리석음을 느꼈어요. 밝은 화면에 비친 제 혼란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며 내가 알던 일본 제품은 어디로 간 거지?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는 삼성 휴대폰 광고판이 어둠을 밝히며 반짝였고 그 색채는 어둠 속에서도 따뜻하고 초대하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했던 그 광고들이 이제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그날 밤은 한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침실 천장이 마치 영화 스크린처럼 변해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아버지께서 처음 소니 텔레비전을 사오셨을 때의 자랑스러운 얼굴, 어머니께서 패너사닉 스테레오의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으시는 모습. 수년간 일본 브랜드를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제가 그 믿음이 모래 위에 세워진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스며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눈 밑에 다크서클이 가득한 채로 출근 준비를 했어요. 기차 안에서는 정신을 놓고서 시간을 흘러보냈고 제 하차역에 도착한 것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주말 계획에 대해 수다를 떨 때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던 중 케이코 씨가 제 침묵을 눈치채셨어요. 미유 씨, 괜찮으세요? 음식도 거의 안 드시네요. 라고 관심 어린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저는 젓가락으로 밥을 툭툭 찔러가며 대답했어요. 새로 산 토시버 TV가 사실은 중국산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토시버뿐만 아니라 요즘 일본 전자제품들이 진짜 일본산이 아니란 걸요. 케이코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일본 브랜드에만 집중하지 않고 실제로 성능이 좋은 제품을 보려고 했어요. 나라와 상관없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케이코 씨는 한국 냉장고 같은 걸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저는 지난주 대화를 기억하며 물었어요. 맞아요. 저는 LG 냉장고를 3년째 쓰고 있어요. 예전 일본산보다 전기도 덜 쓰고 음식 보관도 훨씬 탁월해요. 저는 그제야 진심 어린 관심이 생겨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정말 한국 제품이 그렇게 좋은가요? 케이코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엔 저도 의심했지만 기술력이 인상적이에요.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주말 평소 장보거나 청소하던 일 대신 저는 신주쿠역 근처의 거대한 전자제품 매장 요도바시 카메라 앞에 서 있었어요. 거대한 노란 간판이 잿빛 하늘 아래서 빛났고 자동문을 통해 사람들은 줄줄이 드나들었어요. 매장 내부는 활기가 넘쳤어요. 전광판이 반짝이고 스피커에서는 시연용 음악이 쿵쿵 울렸으며 판매 직원들이 특별 할인 소식을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TV 섹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수십 대의 화면이 자연 다큐멘터리를 틀고 있어 화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었어요. 눈에 띄는 점은 한국 브랜드의 삼성과 LG TV가 눈높이에 걸쳐 주력 전시구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반면 일본 브랜드는 낮은 선반이나 구석진 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랬던 건지 아니면 제가 이전에 그냥 눈여겨보지 못했던 건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때 젊은 판매 직원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이름표에는 히로시라고 적혀 있었어요. 찾으시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라고 정중하게 물으셨어요.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한국 TV들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히로시 씨의 얼굴이 밝게 빛나더군요. 탁월한 선택이세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히로시 씨는 대형 삼성 전시 모델 앞으로 데려가셔서 리모컨을 집어들고 전원 버튼을 누르셨어요. 그러자 기다림도 깜빡임도 없이 화면이 순식간에 켜지며 동남아 해변의 선명하고 밝은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보이시죠? 전원이 이렇게 빠르게 켜지고요. QLED 기술 덕분에 색감도 더 생생하고 검은색 표현도 진짜 검정이에요. 다른 TV들은 회색빛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라고 히로시 씨는 설명하셨어요. 이어 도시 야경을 비추는 야간 장면으로 전환되었는데 어둠 속에 반사된 불빛들이 선명하게 표현되어 번짐이나 흐릿함 없이 뚜렷했어요. 저는 속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건 새로 산 토시버 TV보다 훨씬 좋은데? 다음으로 히로시 씨는 스마트 기능들을 보여주셨어요. 메뉴가 버튼 한 번 한 번에 즉각 반응했고 앱들도 빠르게 열리며 전환이 매끄러웠어요. 그리고 게임할 때는 콘솔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게임 모드로 전환되어 입력 지연을 최소화해준답니다. 얼마나 반응이 빠른지 보세요. 라고 설명하시며 레이싱 게임 시연을 해주셨어요. 화면은 빠른 움직임에도 끊김없이 부드럽게 흘러갔어요. 약 2시간 동안 저는 전시된 여러 TV들을 비교하며 둘러봤어요. 한국 TV들은 화질, 기능,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면에서 계속해서 인상 깊었어요. 매장을 나서기 전 근처에서 한 노년의 일본 부부가 손을 잡고 TV 벽면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어요. 옛날엔 다들 일본 전자제품만 원했었는데 라고 남성분께서 옛 추억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소니 TV는 20년이나 썼는데 말이에요. 라고 여성분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셨어요.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 메아리 쳤어요. 도쿄의 혼잡한 거리를 걸으며 네온 간판들이 온통 반짝이는 모습을 보니 전 세계의 제품들이 광고되고 있었지만 과연 몇 개나 진짜 일본산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중국산으로 제조된 새 토시버 TV 앞에 앉았어요. 매장에서 본 생생한 화질과 달리 집에서는 화면이 다소 칙칙해 보였고 리모컨도 채널을 바꿀 때마다 지연이 생겨 버튼을 여러 번 눌러야 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삼성과 LG에 대한 리뷰와 비교 영상을 찾아보았어요. 알아갈수록 한국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오래된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할 때인 것 같아. 라고 조용히 중얼거리며 제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스며들었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들이 밤하늘에 반짝였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저도 변화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 달 후, 그날 저녁 토시버 TV가 세 번째로 멈춰 서자 저는 소파에 앉아 답답함을 느꼈어요. 화면은 버벅거리다 몇 초간 완전히 검게 변했다가 깜빡이며 다시 살아났고 소리는 배우들의 입술과 맞지 않게 조금 늦게 들려왔어요. 더는 안 되겠다
라고 빈 아파트에 혼자 중얼거리며 리모컨을 들고 화난 듯 TV를 껐어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맑은 파란 하늘 아래 벚꽃잎이 흩날리던 날, 저는 요도바시 카메라로 다시 향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매장은 이전보다 훨씬 붐볐고 가족과 연인들이 각양각색의 전자제품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저는 TV 섹션 쪽으로 곧장 향했는데 지난번 방문 때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던 히로시 씨를 찾으려 했어요. 그러나 그 대신 젊은 여성 직원 아유미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유미 씨의 환한 미소가 저를 반겼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으시자 저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삼성 TV 중 최고급 모델을 보고 싶어요. 아유미 씨는 삼성의 3가지 모델을 차례로 보여주시며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새로워진 관심으로 새로 고침률, 스마트 기능, 보증 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고 1시간가량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이걸로 할게요. 라고 말하며 세련된 55인치 모델을 가리켰어요. 가격표는 계획했던 예산보다 높았지만 제 안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품질을 원했고 이제는 원산지에 집착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특히 결제할 때 느낀 기묘한 감정이 기억에 남아요. 한순간 마치 한국 TV를 구매함으로써 제 조국을 배신하는 듯한 죄책감이 스며들었지만 곧 중국산 일본 토시버 TV를 떠올리며 그 느낌은 사라졌어요. 이틀 후 배송기사분들이 큰 삼성 TV 상자를 제 아파트로 들여보냈어요. 연결 작업도 도와주셨고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신 후 떠나셨답니다. 새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은 기다림도 깜빡임도 없이 즉시 켜졌어요. 선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화면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색감이 정말 놀라웠고 메뉴 시스템 역시 부드러운 애니메이션과 즉각적인 반응으로 아름다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새 TV의 모든 기능을 탐색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스트리밍 앱은 빠르게 로드되었고 방 안조명에 맞춰 자동으로 화면 밝기가 조절되었으며 게임을 실행하자 특별 게임 모드로 전환되어 반응 속도가 더욱 민첩하게 느껴졌어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설렘이 밀려왔어요. 수년간 습관처럼 그리고 의무감 때문에 일본 전자제품만 구매해왔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선택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제 관심은 단순히 전자제품을 넘어 확장되었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고 높은 제작 가치와 흥미로운 스토리에 매료되었어요. 드라마 속 현대적인 서울의 하늘은 미래적이고 생동감 있게 느껴졌어요. 저는 언어학습 앱을 다운로드하여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연습하며 낯선 소리가 점차 익숙해졌고 감사합니다도 자연스럽게 읊조렸어요. 온라인에서 찾은 비빔밥 레시피로 요리도 도전해보았어요. 다채로운 야채가 밥 위에 아름답게 올려지고 고추장 소스와 계란 프라이가 얹힌 요리는 시각적으로도 맛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맛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케이코 씨께서 저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미유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점심시간에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삼성 TV를 샀거든요. 케이코 씨가 웃으면서 그저 TV 하나 바꿨는데 그렇게 행복하세요? 라고 묻자 저는 진지하게 덧붙였어요. 아니에요. 그 TV를 통해 제 사고방식이 얼마나 옛 방식에 머물러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직접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일주일 후 야마다 씨께서 아침 회의 전에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제 여동생이 새 TV를 사야 한대요. 추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옛날 한국 전자제품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제가 한국 제품을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사실 요즘 한국 브랜드가 기술력과 가성비 면에서 더 우수한 것 같아요. 삼성과 LG 모두 정말 훌륭하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주저함이나 의심은 전혀 없었어요. 야마다의 여동생은 저의 추천을 믿고 LG TV를 구매했어요. TV를 켰을 때 선명한 화질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 깊고 생생한 사운드에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이렇게 멋진 화질과 직관적인 스마트 기능은 정말 처음이에요.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다양한 연결 옵션과 사용 편리함에도 큰 만족을 표현했다고 했어요. 가족과 함께 즐기는 시간이 더욱 풍성해짐을 느꼈다고도 하네요. 심지어 한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있다네요. 삼성 TV로 한국 여행 프로그램을 보던 그날 TV 화면 속 화려한 남산타워와 반짝이는 광장 그리고 맛깔스런 길거리 음식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한국 가보고 싶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면에 비친 서울의 야경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생생했고, 특히 케이크처럼 달콤한 빛의 향연은 지금껏 제가 알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풍겼죠. 그동안 일본 제품에만 집착했던 제 삶이 어느새 한류의 매력 앞에 무릎을 꿇은 기분이었어요. 한편 넷플릭스에서 본 한국 드라마의 유쾌한 캐릭터들과 절묘한 스토리는 저를 웃게 만들었고, 그 안에 숨은 섬세한 감성과 문화적 다양성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이런 경험은 실제로 느껴봐야 제맛이지. 라는 생각에 저는 미리 여행 저축 앱에 서울여행 2025라는 목표를 등록할 만큼 진심으로 한국을 체험해보고 싶어졌답니다. TV 한 대가 제 인생을 한층 더 다채롭게 만들어준 정말 흥미진진한 계기였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 제품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한국 제품만큼 제게 만족감을 주었던 것은 없었으니까요. 이상 사쿠라 미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